좋은 아침입니다. 1월 10일 보탁 후에 봄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. 전운이 감도는 상황까지 갔었던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국제유가 안정세로 회복하는 데 힘입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요,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. 자, 올해 삼성전자 주가 얼마까지 갈까? 전문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예측이 힘든 새해 경제. 늘 새해 이렇게 보면은 전망에 대해서 비관론자,楽관론자가 섞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대주주 지분에 대한 요건이 확대됩니다. 절세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해 벽두부터 이란과 미국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그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가 10%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, 또 뭐 제3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는데, 되레 이러한 우려가 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경제 보복에 이제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누그러들면서 반대로 뭐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우려가 약간의 기대로 바뀌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뭐 한국 시장이라든가 수출용 우리나라의 뭐 어떤 시장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피는데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미국이 뭐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었는데 뭐 셰일 오일의 이제 채산성을 맞추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뀐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셰일 오일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것의 파급 효과가 결국은 이번 중동 이제 이란과 미국의 사태에서 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. 뭐 국제 유가가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. 뭐 오펙의 감산 정책은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, 뭐 셰일 오일은 눈치 작전을 피면서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뭐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공화당은 석유당인데 이 석유당의 유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유가를 결정하는데 수요와 공급만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게 하고 있다.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그러한데 무튼 핵심은 셰일 오일이 이번 사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뭐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선전자가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. 액면 분할 전후로 따지자면 293만 원까지 올라가서 3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. 현재 가격이 58,6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목표 주가를 68,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어, 외국인들이 거기 사재기 수준으로 이 삼성전자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. 역시나 일단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할 만한 것이 없다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도요. IT에 대한 어떤 기대,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가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불어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48%까지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더 여기에 힘을 실어줘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뭐 올해 목표 주가 68,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진 않았다라는 얘기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늘 뭐 낙관론자, 비관론자가 늘 판치죠. 새해에는 벽두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미국 경기가 이제는 꼬꾸라질 것이다. 반대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경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두 갈래길로 나뉘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예측들을 다 점검을 해봤더니 제대로 맞지 않더라. 제대로 맞지 않더라. 결국은 원칙을 잘 따라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, 역시나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. 자신의 자산이 다양하게 투자됐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거죠. 일단, 시장이 좋을 때는 인플레이터 자산, 즉 뭐,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죠. 하지만 시장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으로 늘 경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손실을 보충해줄 고정수익증권 같은 것들 또는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
균형을 좀 갖고 가라. 포트폴리오에.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채권에 55대 5로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주식 반영 비율이 높게 되면 그만큼 위험한 거고 또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갖고 가게 되면 비중이 점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니까 이걸 포트폴리오 잘 맞춰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비용이나 세금을 줄이라는 얘기죠.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용이나 세금을 줄이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 같은 거라든가 뭐 주식을 할 때 ETF 같은 걸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익을 내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난번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투자 원칙에서 뭐 시황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늘 틀리기 때문에 원칙에 좀 더 입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대주주 요건이 확대가 됩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대주주 요건이 되면 세금을 뭐 33%까지 물리는 거고 안 되면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. 뭐 대주주 요건도 다 아시다시피 지분율과 금액으로 나뉘는데 지분율은 1%, 코스닥은 2%까지 넘으면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이 되는 거고 또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15억까지 겼는데 이게 4월 1일부터 10억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. 강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어,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5억에서 10억으로 금액이 주니까 강화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해서 미리 이거에 해당되지 않게 잘 그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4월 1일부터 바뀌니까 3월 31일까지 양도를 해라. 그래서 세금을 잘 조정을 그러니까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왜 그 기본공제 250만도 각각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한 번만 적용이 되고 합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잘 그 살펴서 뭐 고객분들 중에 좀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대주주 요건이 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잘 안내를 도와드려서 컨설팅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